자, 다음은 답답한 언론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비판 기사.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훈대믹인데 오세훈에 의한 훈대믹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로 언론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주요 일간지를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일면에 뭐가 있냐면 뭐 사상 최다 뭐 감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 방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거나 정부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욕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대. 아니 오세훈 얘기를 왜 안 하지? 근데 오세훈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100명대에서 500명 미만에서 잡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200명 이상 올라오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대량 확산되기 전에 조치 취하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 네. 계속 정우경 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심지어 중앙일보도 그러지 마라 이러다 터진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요, 그런 기사를 쓰는 거는 뭐 얘네들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자체가 더 웃겨요. 맞아요. 도대체 얼마나 속아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도 그냥 그거는 정도 것이지. 국진당 지지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자꾸 뭐 누가 뽑았느니 뭐 서울 시민은 당에도 싸느니 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뭔 잘못이에요. 에이. 아니 선거를 할 때 그러면 서울 시민 1,100만이 전부 다 무소속으로 뽑았어? 아니잖아. 그걸로 갖고 면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시장을 뽑아놨으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 말하자면 뭐 도쿄 조지사를 뽑았어. 일본 총독을 뽑았어. 서울시의 행정을 잘하겠다고 지스로 약속한 놈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고 이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갈라야지. 니들이 뽑았으니까 당에도 싸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개 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역을 강화하면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합니다. 우리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리고 방역을 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있어요. 얘들은 코로나가 지금 꽃놀이 팬 거야.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게 돼 있어, 이거는. 근데 이때까지는 방역 강화하면서 잘 해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상인들 만나서 우리 죽는다. 근데 뭐 돈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 포퓰리즘이다. 엉망진창 언론이. 자, 그런데 그러면 보배드림에서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자, 저번에 제가 했던 말은 비슷한 겁니다. 자, 1월 달에는 1월 달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현장 가겠다. 현장에 있겠다 하면서 PC방 업소를 찾아서 밤 9시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밤 9시까지 뭐 영업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뭐 정부의 코로나 방역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코로나 1년 지났으면 정교한 행정 선보여야 이렇게 하면서 2번 죽인다 그랬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2번 죽인다. 그렇죠. 희망 고문이다. 빨리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풀어야 된다.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4월 오세훈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코로나 대응 반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 호소에 귀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동네 상생방역. 서울형 방역으로 동네 상권 살리겠다. 자가키트 도입. 저걸로 13억 날려먹었지. 네, 14년 날려먹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 전문가들이 다 이거는 홀라만 야기시킬 거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 풉니다. 첫 실행돼요. 이때 이미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 때예요. 일부 지역 제한 시간 완화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형 상생 방역 사업 시범 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했죠. 자, 13억 4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자가 검사 키트 사업을 합니다.
15만 건 넘게 검사해가지고 4명 확진자 발견했고 아니 어디 가서 검사를 했길래 15만에 4명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검사하는 데를 어디를 삐지고 나왔고 지금 500명, 600명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13억 4천을 날렸다는 것도 난 진짜 막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자치구가 이거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집회금지도 해요. 집회금지도 해제해요. 집회금지 해제했고요.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조례바꾸겠다고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 의장이 시정에 집중 좀 해달라. 이 뭐하냐. 정치평론 하지 말고 시정에 집중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 확진자가 집계 이래 최다 583명이 됩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작부터예요. 오세훈 시작이라니까. 이게 오세훈은 시민 고통 눈 감은 정부 방해가 안 따른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확진자들도 산책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죠? 라고 해갖고 정책을 오히려 더 풀라고 했었어요. 자, 틀어막기식 거리두기 한계가 있다. 4월 9일에 얘기했고 방역 독자 노선 선언한 오세훈 거리두기 매뉴얼 따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세훈 혼자서 기존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왔던 매뉴얼들을 다 흔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안 하고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방역 TF 관련한 것들도 지난 취임위에 2번밖에 참석 안 했고 아예 회의 자체를 없앴고요. 31번 뭐 하는데 2번밖에 안 왔고 유흥주점 뭐 이런 거 매뉴얼 이런 방식으로 망가뜨려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SNS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시의 오세훈이 해온 업적을 국가가 전부 다 망가뜨려 갖고 오세훈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던진다. 한 번 더 던지고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SNS 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자가 진단 키트 회의 열려고 아까 13억 날린 거 다른 업무 보고 줄취소 개신교 가가지고 극복 큰 역할을 해서 감사. 무슨 극복이야, 이씨. 자, 계약서도 없이 진단 키트 샀고 그 다음에 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2번 출석.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것 같아. 일부러 이 정도면 일부러 안 한 거야. 근데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랑 다른다지만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 안전을 놓고 이따위 대책 없는 도박을 해요? 네. 진짜. 그리고 이걸 책임 안 져? 외국들은 하잖아요. 일본 정부는 하잖아요. 맞아. 이건 일본 일본이랑. 정부가 자국의 일본 국민들한테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짓거리예요. 이거 하는 거는. 똑같아요. 박근혜 내려서 때랑 똑같은 거지. 이거 지금 보면. 우리 얘들은 할 줄 도쿄시장을 몰라. 뽑은 거야. 도쿄시장을. 얘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뭘 할 줄 아니 도대체? 아무튼 이런 정치 공세를 피는 논리라든지 마치 서울 시민들이 선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내부적인 총질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라고 뽑았지 오세훈이 뽑아놓으면 방역이 개판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뽑았지. 방역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서울 집값도 잡고 경제도 살린다고 하니까 한 거지. 근데 집값은 안 잡고 방역은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 경제라도 살려냈습니까? 못 살려내고 있잖아 결국은. 더 못해요. 이거 결국 나라가 정부가 개입해 갖고 정부가 다시 원안부터 똑같이 이걸 해나가야 되지만 오늘은 1,100명대 줄었다고 합니다. 1,3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주말이라서 그럴 수 있고요. 현재 이 추세면은 최소 2,500, 3,000명대까지는 올라갔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깜짝 놀란 게 그 선별 검사소에 줄이 평소에는 없을 때도 있고 길어봤자 한 20명 정도 서 있을 때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지나갔는데 저 거기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줄이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가가지고 3번을 도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뭐지 이런데 심지어 원래 이렇게 떨어져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헉, 저 사람들이 왜 다 저기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 자발적으로 검사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줄이 길어지는 이유도요. 이런 검사 진단에 관련된 인력들이나 지원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그쵸.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로 나가갖고 지금 검사를 받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 줄이 길어진 이유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검사 인력들이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늘면 즉각 예비 인원들 들려다가 천막 더 넓히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가갖고 자가 검사를 받는 서울 시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없앴기 때문에 TF를 없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서울시에서 감염이 되면 역학조사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어디서부터 돼요. 걸렸는지 알 수가 지금 있나. 그 예전 같으면요. 한 300명만 있어도 하루에 10번 삥삥삥 했어요. 무슨 구에 누구 나왔습니다. 무슨 맞아요. 식당 뭐 나왔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은요. 없어. 그게 3번도 안 와요. 맞아. 그거 줄어들었어. 없어졌어. 추적 시스템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그때 보면 어디 시당에 시간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은 구별로 나와요. 구별로. 여러분 지금 그 안전 문자 오는 거 봐보세요. 그 이전까지는 식당에 몇 시까지 그렇지. 그렇게 맞아. 나왔다니까 안내가. 근데 그 안내문이 지금 구별로 뭐 어디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문자가 온다고.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 정도면은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뽀도 돼요? 막 뽀도 된다. 막 뽀도 돼요? 예, 막 뽀도 됩니다. 막 예. 뽀.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물론 뭐 20대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1차적인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분들은 아직도 경계감을 안 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젊은 층이 걸려서 그런지 중증 환자로 이게 전이 되는 심각하게 입원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원하는 환자로 전이 되는 율들이 훨씬 좀 떨어지고 있어요. 숫자에 비해서.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백신 정책 그리고 긴급한 1차 백신 접종을 통한 효과가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나라가 백신을 안 줘서 그런다. 백신을 추가로 주면 20대 발생이 늘고 있는 20대들 위주로 맞추겠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20대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 전에는 백신이 근본적인 있었나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백신이?
아이고 진짜 하는 말이라고는 진짜 무식한 말밖에 안 하니까. 지난 답답해. 3개월 동안 오세훈이 이뤄낸 기적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애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5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정부 탓이다 하고 이걸 억지로 무리하고 돌리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민들이 깨달아 버릴까 봐.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집단은 시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한 행정을 통해 시민을 보호할 의식 자체가 없구나라는 거를 시민들이 깨달을까 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면 국민의 짐도 오세훈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응? 아니, 새끼 적당하게 티 안 나게 해야지, 이씨. 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래? 라고 할 정도로 오세훈은 해도 너무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